궁금한 이슈, 놓칠 수 없는 이슈를 추적합니다. 이슈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이 전하는 오늘의 이슈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입니다. 한때 웰빙이라는 말이 화두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웰빙과 더불어 웰다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웰다잉, 말 그대로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생의 마지막에 대한 고민 웰다잉. 몇 년 전부터 이 고민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로 86이 된 임헌근 씨는 지난해 사이버대학을 최고령으로 졸업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고 학위 취득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이제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아버지 했으면 어떨까 그러는데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니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80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남은 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웰다잉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과를 할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래도 새해 내가 가서 봉선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택했으면 좋겠다. 임헌근 씨는 30여 년 전부터 웰다잉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인생 노트도 그중 하나인데요. 덕분에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써내려가며 남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장녀인 은미에게 아직 결혼도 못하고 이 아버지가 떠나다니 가슴 아프기 그지없다. 그래도 내가 23살이나 되고 대학교도 졸업을 해왔으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너희 어머니를 잘 살피고 잘 사오며 이후에 또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네. 다시 유언장을 작성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건데 그것이 어느 날이다 어느 때가 아니라 인간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것을 가는 건데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학위를 취득한 만큼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임헌근 씨.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노인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대덕구만 해도 노인정이 104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나이가 많지만은 교회에서도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얻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설계를 해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도록 웰다잉을 준비하는 건데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몇 년 앞두고 웰다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웰다잉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한데 어떤 개념인가요? 예, 웰다잉 하면은 죽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답게 가장 가치 있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핵심이 바로 웰다잉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대학에서는 수년 전부터 웰다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웰다잉이 되기 위해서 노년은 물론 중년의 삶부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노년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는 문제들이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고독사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계시다 보니까 관계 형성, 노인에 대한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본격적인 고령 사회가 시작되면서 노인을 둘러싼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 스스로 웰다잉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면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는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집중했다고 하면 그런 암의 진단 과정과 치료 과정을 통해서 삶의 전환이 오면서 본인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웰다잉 프로그램도 내가 암을 진단받지 않았지만 죽음을 잠깐 생각하면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웰다잉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선진 국가들 중심으로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웰다잉 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죽음 준비 교육이라고 돼 있고 치매 예방. 그리고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으로 갈등 관리가 많으니까 조화로운 갈등 관리 책이 나왔어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됐고 복지부 산하 비영리 단체인 웰다잉 연구소가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는 심리 상담사를 양성하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웰다잉에 있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과 같이 현대에서는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연명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에 의하거나 의향서를 써놓지 않거나 이러면 지속적으로 현대의학에 의해서 연명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본인 결정에 의해서 의향서를 써놓게 되면 임종 단계에 갔을 때 존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고 또 가족들도 여러 가지 준비된 그런 당당한 맞이하는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큰 아주 인간애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연명 의뢰항서가 중요하고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정입니다. 동시에 병원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약 75%,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아파서 몇 달까지만 잔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이 사전연명에서 호스피스 병동이다 이렇게 해달라고 쓰면 호스피스 병동이다 해놓고 거기서 가족들하고 치밀하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건데 오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잘 살다 잘 가자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웰다잉 하려면은 우선 건강도 체크해야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연명의향서, 장례의향서, 치매의향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살면서 있는 게 한 15가지 교육 과목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임종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를 의미하는데요. 향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올해 초까지 164만 명에 이릅니다. 예전에는 죽음이라 그러면 그냥 막연히 좀 무섭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지금 교육을 하면서는 죽음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도 이제 당당하게 좀 이제 내가 마무리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동안 건강해갖고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살다가 속된 말로 구구발발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잘 가는 것이 소원이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웰다잉. 노인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과정이 삶을 마감하면서 아름답게 마감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더 잘 살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마지막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그런 과정이 이런 웰다잉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금 스스로 그런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 순간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노년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인생 노트를 작성해보고
나만의 자서전을 써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은 시간의 계획표를 그려보는 것, 웰다잉의 시작입니다.